요즘 원화 가치가 심상치 않죠.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제2의 IMF 사태 아니야? 혹은 2008년 금융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보고 왔습니다. 자, 때는 2025년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가 들떠 있어야 할 그날, 시장을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네, 바로 1484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무려 1484원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그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어요.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묻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 끔찍했던 악몽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겠습니다. 2008년번 2025년, 정말 같은 공포가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겉으로 드러난 숫자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최고 환율, 그리고 자본 유출 규모. 와, 수치만 딱 놓고 보면 2008년이랑 정말 소름 돋게 닮았어요. 이러니 다들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외환 보유액이에요. 2008년에는 이게 무려 23%나 급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번 위기는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2008년은요, 말 그대로 우리 지갑 자체가 텅 비어버린, 돈이 아예 없던 위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지갑에 돈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돈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잠시 해외로 나간 상황인 거죠. 위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럼 돈이 왜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걸까요? 우선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바로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옮기고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 금리는 높은데 우리 국내 증시는 매력이 없으니까 결국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폭증하는데 시장에 달러는 부족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딱 생겨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금은 국가부도 위기였던 과거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돈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빌려준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거죠. 한마디로 국가가 파산할 위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급한 불부터 끄는 거죠. 시장에 직접 달러를 확 풀어버리는 응급처치. 그리고 둘째는 해외로 나간 우리 돈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달콤한 당근.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당근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볼까요? 해외 주식 팔고 그 돈으로 1년 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와, 파격적이죠?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좀 냉정합니다. 전광훈 전 금융위원장은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몇 개로 이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응급처치는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치료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정부 대책이 일단 단기 처방이라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을 위한 3단계 방어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3가지입니다. 금을 추가하고 달러를 리밸런싱하고 그리고 환해지를 활용하는 것. 이걸 각각 현명한 투자자의 방패, 내 자산의 금융 에어백, 그리고 든든한 환율 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방패, 바로 금입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 금이 이렇게 빛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 많아지면서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커졌고요. 또 전 세계가 불안할수록 금은 최후의 보류,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잖아요. 게다가 약해지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5% 정도는 금에 배분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요, 보관도 쉽고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금 ETF가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지금 달러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달러는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융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재구성, 즉 리밸런싱을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달러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예시인데요. 미국 주식과 채권으로 성장을 노리고 달러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요. 마지막으로 금 ETF로 안정성까지 더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달러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환해지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환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으로 10% 수익을 냈다고 쳐요.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10%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본전이잖아요. 바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환해지입니다. 그럼 이 든든한 보험은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상품 이름 뒤에 알파벳 H가 붙어 있는 ETF를 사는 거예요. 이 H가 바로 헤지드의 약자인데 펀드가 알아서 환율 변동 위험을 막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 이해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계획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쳐서 금 ETF를 딱 한 주만 사보세요. 둘째, 달러 MMF 계좌를 만들어서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를 낭비하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늘 기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느낀 이 공포를 내일의 기회로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